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여기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과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 삼성중공업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료전지 전기 추진선이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는 경제 활동에서 탄소 배출 없애거나 불가피하다면 극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한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할 때 유럽에서 만든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사용한다면 탄소 배출 증가된 만큼 탄소세라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EU의 탄소세 관련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활동할 때 지금까지와는 달리 생각하고 또 다른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최근 현대차가 엔진팀을 전격적으로 해체를 해버리고 관련 인력들 함부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배터리 분야로 재배치한다는 것인데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는 기름 엔진으로 추진력 얹지 않겠다. 즉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는 아니면 없애기 위해서는 기름 엔진을 사용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현대차가 그야말로 죽자 사자 엔진 개발에 투자한 노력을 생각한다면 이거 그야말로 천재가 개벽할 만한 그런 혁명적인 그런 조치인데 저로서는 전혀 놀랍지가 않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현대차 관련 그 영상 올릴 때 이런 주장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중공업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배가 운행할 때 탄소 배출 안 하거나 현저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게 그 삼성중공업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추진력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름 엔진에 그래서 벙커 CU를 태우거나 천연가스를 태워서 얻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이중 연료 추진선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도 본질은 탄화수소 계열이라서 이것도 화석연료 일종입니다. 그래서 태울 때 탄소가 배출되지만은 벙크유보다는 훨씬 적어서요. 한 30% 줄어든다고 하죠. 아직은 이렇게 해도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벙크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그거 쓰다가 지금은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스 엔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죠. 가령 스위스 그 윈지디에서 개발한 XDF 엔진 이런 겁니다. 근데 가스 엔진은 벙크유보다 탄소 배출 최대 한 30% 정도밖에 줄일 수 없고요. 여전히 그 탄소는 나옵니다. 다만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은 거의 90% 이상, 황산화물은 95% 이상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이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규제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에 바이오가스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면은 탄소 배출 추가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하려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소형 원자력을 이용한 원자력 추진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융염 원자로, 즉 Molten Salt Reactor (MSR) 원자로 4세대 원자로입니다. 이거는 탄소 배출 완전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원자력 추진선은 다음에 살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이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 추진선입니다. 전기 추진선. 이는 기존의 기계 엔진과 관련된 부품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기 모터로 추진력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가스 엔진으로 발전기 돌려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모터 돌려서 그러면 그것도 전기 추진선이잖아요. 그러나 가스 엔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탄소 배출을 없애거나 현저하게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 연료전지 전기 추진선을 우선적으로 그 17만 4천 입방미터급 이게 완전히 표준적인 그 규모인데 LNGC 즉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 그러니까 가스 운반선이라고 하죠. 여기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SOFC Solid Oxide Fuel Cell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글로벌 리딩 기업인 미국의 블루메너지 있죠. 이 회사와 금년 6월에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블루메너지와는 2019년 이전부터 계속 공동 개발 쭉 해왔기 때문에 이 가스 운반선에서 완전한 전기 추진선,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 추진선 핵심 기술 바로 내년까지 22년까지 완전 다 확보하고 한 25년경에는 아예 상용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왜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왜 가스 운반선에 우선 적용하는지 여기에 어떤 안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에너지의 고체 산화물 이 SOFC는 소위 말해서 4세대 연료전지로서 연료전지 가동 연료가 수소는 물론이고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직접 사용해서 연료전지를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징이죠. 이것이 국내의 현대차나 두산의 연료전지 이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현대나 두산의 연료전지는 이 구동을 위해서 반드시 수소만 필요합니다. 다른 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효율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바이오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추출해서 그 수소를 바로 연료전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에서 수소를 개질한 그 공정이 일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이 있어서 연료 연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이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가스 운반선의 연료전지 추진 인력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가스 운반선은 본질적으로 액체 상태인 가스라는 화물을 배로 운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라는 게 늘 파도 치고 바람 불고 심할 때는 어마어마한 이제 태풍 불고 또 적도 부근 지나갈 때는 땡빛 받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막 그러죠. 자, 이렇게 배가 진행할 때 끊임없이 배가 요동을 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화물도 같이 요동을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의 질량을 M이라 하고 요동치는 속도를 V라고 한다면 매 순간 끊임없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에너지 발생합니다. 이 운동에너지는 궁극적으로 전부 열로 바뀌고요. 열은 액화 천연가스의 온도를 올리게 되고 가스가 팽창하게 됩니다. 600배로 팽창합니다. 600배. 기체를 액체로 하면은 60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면은 부피가 600배로 늘어나고요. 이거 그냥 두면은 화물창은 폭발해버리고 그 폭발력이 원자폭탄 규모 이상이라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이상이라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팽창된 가스는 일정한 압력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이제 밸브 열리고 밖으로 내버려야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밖으로 내다 버려야 합니다. 매 순간 이제 이렇게 갖다 버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 배가 20일 항해를 한다면 매 순간 달러를 허공으로 날려 보내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뭔가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은 순서마다 대책이 다 나오겠죠. 제일 먼저 할 일이 화물창 이 설계를 잘 해갖고 기화율을 최소화시켜라. 이게 미션 1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GTT사가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3사가 전부 이걸 가져와서 이제 화물창 만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도 기화되는 것들은 이걸 버리지를 말고 다시 액화시켜서, 그렇죠? 처음 액화시켰으니까 액화된 게 기화가 됐다면 그거 다시 액화시킬 수 있잖아요. 화물창에 다시 밀어 넣어버리자. 이게 재액화 시스템입니다. 이 재액화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화물을 싣고 가는 동안에 화물 손실률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는 한국 현대, 대우, 삼성 3개사가 모두 공통으로 글로벌 탑 수준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랑스 GTT사의 화물창이라 하더라도 중공에서는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추가로 삼성중공업이 하려는 일은 뭐냐? 이 자연 기화되는 가스를 연료전지에 집어넣어서 발전을 해갖고 이 전기로 추진을 하자. 그러면은 가스 엔진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것이 삼성중공업만의 아주 강력한 메리트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블룸 에너지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사용한 전기 추진선이 되는데 이미 상당히 신전이 돼서요. DNV 성급 인증도 다 받았고요. 이거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미 2019년에 이걸 사용해 갖고요. 원유 운반선에서 발전기 엔진을 가스 연료전지로 대체를 해갖고요. 발전기 기름 엔진을 없애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큰 배에는 엔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발전용, 또 하나는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전용 엔진은 2019년 없애고 그래서 거기에 블룸 에너지의 연료전지 서버를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동력용 이 엔진은 2025년까지 완전히 없애버려서 100% 완전한 전기 추진선 하겠다. 이게 지금 삼성의 야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비교적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블룸 에너지는 완전히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땅 위에서는 이미 이 SOFC 서버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많이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화성 연료전지 발전소에 바로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배에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배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육상과 배는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배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땅에 설치해 놓으면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배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만약에 배가 한번 크게 움직였다고 태풍 왔다고 연료전지가 스톱되어 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절차를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성급에서 NTQ라고 New Technology Qualification 절차를 통해서 형식 승인을 획득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절차가 모두 5단계랍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다 넘어갔고요. 8월 달에 3단계, 즉 시제품, 프로토타입 만들어 갖고 이제 진행 중이라 그러니까 지금 최근 소식은 아직 열심히 기사를 찾아봤는데 아직 나온 바가 없고요. 제가 발견을 못 했고요.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내년에 시스템 통합 평가하고 그다음에 운영 평가 이런 순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갖다 쓸 수 있죠. 그러면 근데 이 과정에서 이미 육상 땅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상업용으로 널리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공동개발자인 삼성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기존 선박에서 이 가스 엔진 드러내버리고 또 엔진의 힘을 프로펠러로 전달해주는 모든 어떤 기계 장치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연료전지 서버 장치하고 또 모터 장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연료전지 서버와 모터 사이를 이제 전선으로 연결해주고 그게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가스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이제 설계하고 그러는 건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선박의 무게 중심이 확 달라지니까 이거 반영해서 선박 전체 그 설계를 이제 다시 한번 해주는 거, 최적화하는 설계 해주고 이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연료전지로 발생된 전기를 가지고 모터로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그런 완전한 전기 추진선이 된다는 겁니다. 와, 뭐 일종의 수소 선박은 아니고 수소 쓰는 게 아니니까 매우 획기적인데 또 그 가령 현대차에서 나오는 그 수소차 같으면은 이 수소를 가스 또는 액체로 저장하기 위해서 수소 관리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별도로 필요한데 그 수소는 액화시킨다면 기본적으로 영하 254도를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니까 매우 복잡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스 운반선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그 가스 이걸 재액화하는 대신에 선박의 추진 동력을 사용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스의 자연 소실률도 현저히 줄어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바로 연료전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규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선박 추진 체계에서 게임 체인저 가능하겠는가?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겠죠?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과 기술 격차 확 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세 명이 비슷하다 그러는데 사실상 전혀 다르죠. 제가 볼 때는 가스 관련해서는 그 삼성중공업이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 에너지,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삼성중공업과 지금 그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다른 연료전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료전지는 전부 다 수소를 직접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가스 엔진과 연료전지 이 둘 사이의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대세가 될 것인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연료전지가 모든 배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즉 가스 엔진을 완전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가스 엔진이 천하를 제패했습니다. 아주 막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그 연료전지 여기에 왕좌를 물려주고 순순히 사라지겠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반격하겠죠. 과연 반격 수단이 뭘까 이겁니다. 반격 수단이 뭘까. 그래서 가스 엔진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가스 엔진은 현재 효율이 가장 좋고요. 가장 저렴한 그런 형태입니다. 가장 경제성 높게 운행되도록 지금 개발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는 여기서 탄소가 배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가스 엔진을 사용하되 우리가 익숙해 있고 신뢰성이 검증되어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이 가스 엔진을 계속 사용하되 탄소 배출만 줄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패권자리를 누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바이오가스 혼합을 늘려주고 그 다음엔 CCUS 기술을 이용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바로 탄소 포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가스 엔진 옆에다가 CCUS 장치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포집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탄소를 100% 다 포집하면은 탄소 배출 0이잖아. 그럼 되잖아. 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그 가스를 덜 태우면은 탄소도 적게 나오니까 가스를 덜 태우기 위해서는 엔진에 있는 열을 전기로 바꿔주자. 그게 열전 발전 시스템으로 이거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LG 이노텍과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엔진 엄청 뜨겁죠. 여기서 열이 막 나는데 그 열은 결국 대기 중으로 열이 발산되어서 소멸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엔진에 열전 소자를 장착을 해서 그 버려지는 열로 전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를 얻기 위해서 가스를 적게 써도 되니까 그만큼 탄소 배출 줄어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악착같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연료전지한테 패권자리를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스 엔진 관련된 전문가들이 전부 실직을 하게 되잖아. 예? 밥 먹기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탄소 줄이는 기술 개발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 가스 엔진을 전제로. 예. 뭐 불가능하지 않죠. 특히 CCUS 기술은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최대한도로 줄이고요.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거만큼 탄소 배출권이라는 그 권리를 매입하면 되잖아요. 그 매입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종합적으로 연료전지보다 더 싸다면 그러면 가스 엔진 쓰겠죠. 당연합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이 결정할 테니까요. 자, 한편 연료전지는 어떻게 씁니까? 수소를 얻기 위해 가스를 개질하는 공정에서 탄소 배출은 불가피합니다. 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도 탄소 배출 제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소를 매입해서 수소만 사용한다면 선박에서 탄소 배출은 0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비싸게 됩니다. 너무 비싸게 되고 또 수소를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그 장치, 설비, 시스템이 또 복잡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비싸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연료전지도 또 당연히 그 CCUS 활용 가능하고요. 이 모든 걸 다 이제 총동원해서 이제 한판 승부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가스 엔진이냐 연료전지냐 이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패권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겠는가? 결정 기준은 같은 양의 가스로 운항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다음에 배출되는 탄소는 어느 정도냐, 이걸 종합적으로 경제성 평가하고 환경성 평가해갖고 좋은 놈을 살아남겠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은 이거 어느 것이 절대적 우위라고 좀 단정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것이 현재까지 드는 생각입니다. 가스 엔진의 그 효율성 현재 매우 높고요, 가장 저렴하다는 그런 점에서 가령 뭐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도 연료전지 전기추진선이 가스 엔진보다 유리할지 속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겁니다. 이거는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가스 엔진 연료전지 그 추진선이 나왔을 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LNGC 이 가스 운반선에서는 이 지금 사용하는 게 자연 기화되는 그런 가스를 연료 엔진 구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연료비 자체가 아예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갖다 기화시켜서 버릴 그런 상황에 있는 그 기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운반선은 가스를 대규모로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버리는 것을 연료로 쓰자, 이런 아이디어니까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액화 수요도 없어지거나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적인 화물이 자연 소실되는 그 비율도 현저히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가스 운반선에서는 연료전지가 가스 엔진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않을까. 여기서는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게임 체인저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가스 운반선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향후 수년 내에 만약 이것이 상용화된다면은 가스 운반선에 관한 한 천하패권은 삼성중공업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과 압도적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가스 운반선
또 이중 연료 추진선 이런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이지만 이 3사 중에서도 사실은 차이가 나서 특히 삼성중공업이 천연가스 관련된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적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액화가스는 영하 162도 습시 이걸 이제 다루는 기술이고 액화 수소를 다루기 위해서는 영하 253도까지 다루어야 되는데 결국 가스 분야 1등인 삼성중공업이 수소 관련 분야에서도 최고가 될 가능성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6년 만에 삼성중공업 주가 20배 상승한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10년의 조선업 불황을 지금 마감을 하고 대략 2020년 3분기에 마감이 됐고 4분기부터 좀 턴한 것 같은데 지금 아주 비실비실거리면서 찔끔찔끔 오르고 있는 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 새로 시작된 이 조선업 슈퍼 사이클에서는 탄소 배출 규제가 추가가 되면서 이 사이클이 더 크고 더 강력한 울트라 슈퍼 사이클로 진행되지 않을지, 예? 그게 이제 주목이 되는데 그 핵심 수단이 바로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소형 원자력 이런 걸로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압도적 기술력과 실현 가능한 미래 솔루션을 지금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삼성중공업 주가 상승이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가장 주목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